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고 세태 소설이에요. 그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나 보다. 어느 세태? 광복 직후에 서울에서의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광복 직후. 사실적이에요. 풍자적입니다. 현실을 비판할 건데 어떤 놈들을 풍자하고 비판할 거냐? 외세에 기대어 출세를 지향하는 세태를 비판할 거예요. 몇 마디 되지 않는 영어 쓰면서 그걸로 떵떵거리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박쥐 같은 놈들. 당대 현실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주인공이 해학적이라서 해학적 문체로 주인공을 우스꽝스럽게 만듭니다.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주인공을 사실적으로 드러냅니다. 4번은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구어체 표현, 서술자의 직접적인 개입, 판소리 사설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랑 4번은 좀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는 게 좋다. 밑으로 내려와서 선생님, 판소리 사설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판소리가 소설로 옮겨질 때 나타나는 문체, 노래인 판소리를 근원으로 해서 어떤 특징이 있냐? 반복적 요소가 두드러지는 운문체,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표현, 풍자와 해학, 웃겨, 재밌어, 편집자적 논평, 어찌 불쌍하다 하지 않겠는가? 너무 웃기죠. 작가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와? 요 말 자체를 물어보기도 하고 이 설명을 준 다음에 얘가 잘 드러난 부분이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자. 해방 직후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방산복이라는 기회주의적 인물, 그리고 이 방산복이 풍자 비판의 대상이 되는 풍자 비판 희화화의 대상이 되는 주인공이야. 중심인물. 권력의 기생에서 살아가는 모습. 미군한테 기대어서 지낼 거거든. 당대 현실을 풍자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미군 통역관 미스터 방이 된 이후 권세를 누리며 과시와 허세를 부리고 있다. 빨간색. 해방 직후.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현실이 잘 나타나 있다. 미군한테 꼽살이 껴가지고 마치 그게 내 권력인 것처럼 쓰는 놈인 거야. 옛날에는 그냥 머슴 같은 인간이었었고 원래 직업은 신기료 장수, 구두 수선공이었어. 해방이 되면서 양복 한 벌 빼입어서 전재산 탈탈 털어가지고 양복 한 벌 빼입고 미군 이렇게 시장에서 구경하는 미군 옆에 가가지고 헬로 오 can you speak English? Yes 해가지고 통역관이 돼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상황인 거야. 주인과 나그네가 마찬가지로 술이 거나하게 치였다. 주인은 미스터 방산복, 나그네는 주인의 고향 사람 백주사. 고향에서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던 놈이야. 독립을 해가지고 집안 재산이 다 털려가지고 두드려 맞고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인 미스터방이 술이 거나해감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요즘 의기 잠옷 양양한 참인데 요즘 기세 등등해. 술까지 들어간 판이고 보니 가뜩이나 기운이 불끈불끈 솟고 하늘이 바로 돈짝만한 것처럼 모양이었었다. 술도 취하고 요즘 기세 등등하고 기운이 불끈불끈. 요즘 완전 내 세상이지. 빨간색 체크. 허세를 부리는 방산복의 내면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해 줍니다. 바로 이런 게 판소리 문체야. 저놈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얘기해 주는 거지. 내 참, 허풍이 아니라 참 거칠 게 없어. 거칠 거. 어떤 놈이, 어느 놈이 날 뭐라고 하며 날 과시할 놈이 어딨어. 아무도 요즘 나 못 건드려. 이 천지 어떤 천지. 미군이 득세하고 있는 시대에. 어림없지, 어림없어. 쉽게 이야기할 거요. 나 요즘 엄청 잘 나가. 아무도 나 못 건드려. 누가 옆에서 절 뭐라고 하며 괄시를 한다라는 말인지 공연히 계속 그 툭 튀어나온 눈방울을 부리부리 왼편으로 30도는 넉넉 삐뚤어진 코를 벌신벌신 해가면서 그래 쌓는 것이었다. 그래 쌓는 것 어떻게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었었다 라면서 저 자식 지금 허세 부리고 있어. 구어체 표현, 판소리 문체가 드러나 있다.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동양 삼국 물 다 먹어본 방산복이요. 청어, 중국말을 못하냐, 일어를 못하냐, 영어야 말할 것도 없고, 나 조선말, 중국어, 일본어, 영어, 4개국어 엄청 잘해. 허세 부리고 있는 거야. 하다가 생각난 듯이 맥주컵을 벌컥벌컥 단숨에 마신다 라면서 현재형 시제로 사용을 하고 있죠. 마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 같아 생동감을 주고 있어. 내가 필기하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써야 돼. 그러고서는 시커먼 손등으로 입술을 쓱 손가락으로 김치 쪽을 낼름 한 점. 어때? 손으로 음식 집어먹고 있어. 사실은 천박한 인간이야. 그러던 버릇이 미스터 방, 신사, 방 선생으로 요즘 불리워지는 지금도 무의식결에 천박한 행동이 나와서 손등으로 입술에 맥주 거품을 쓱 씻고 손가락으로 라조기 한 점을 집어다 으득으득 씹는다. 본성은 못 버리고 있는 거야. 술은 참 맥주가 술입니다. 어느 놈이 만일 뭐라고 시비를 하거나 괄시를 한다면 그 당장 라조기 씹듯이 으득으득 잡아 씹기라고 할 듯이 괄괄하던 성격. 그러다 별안간 그게 갑자기 어디로 가선지 이번에는 술은 맥주가 최고죠. 맥주 취향이 나오는 겁니다. 술도 미국 사람들이 문명했지. 조선 사람들은 인작도 멀었어. 미국 최고, 조선 것들 별거 없어. 미국 추하, 조선 비하. 힘이 센 나라가 최고야. 사대주의적 태도. 멀었지. 아직도 멀었어. 백주사가 방산복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맞장구 치는 거야. 기회주의자야. 이 백주사 이놈도 기회주의자야. 왜냐면 요즘 방산복이가 엄청 잘 나가니까 내가 친일행위 하면서 모아놓은 재산을 사람들이 다 털어가고 뺏기고 매맞았는데 방산복이만 잘 이용하면 그 재산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밑에서 알랑알랑 하면서 비위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야.
그렇게 맞장구를 쳐오면서 보비위, 비위를 맞춰준다. 아, 백상도 좀 드슈. 일제강점기에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는 꼬박꼬박 존댓말 하면서 굽신굽신 했었거든. 근데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된 거야. 방산복이랑 백주사랑. 어우, 난 과해. 괜히 그러셔. 백상 주량을 다 아는데 만난 지 오래됐어도 다 젊었을 적 말이지. 지금은 올해 몇이지? 나 48 아닌가? 백주사 48. 방산복이 그럼 나보다 11살 위네. 37. 그래도 백상은 안 늙은 심이야. 하하하하하. 아유, 안 늙는 게 뭔가 머리 센 걸 보지. 에휴, 그거는 조백이지. 늙기도 전에 머리가 새는 거 새치지. 어때? 11살이나 어린 방산복이가 백주사한테 반말 같은 존댓말 섞어서 쓰고 있는 거야. 요즘 잘 나간다 이거지. 백주사는 흔적이 수작을 하면서 내색은 안 하나 마음속에서는 미스터 방이 괘씸하기 짝이 없다. 이씨 새끼 이거 옛날에 나 쳐다도 못 보던 놈이었었는데. 여기 중요해요. 빨간색. 전지적 서술자가 1인칭 대명사 나를 사용해서 백주사의 내면 생각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 향리의 예법으로 시골 예절로는 나이 차이가 10년이 나면 일단 절을 하고 배워야 한다. 무릎 꿇고 앉아야 되고 말은 깎듯이 공손히 해야 되지. 그 앞에서는 술, 담배도 못하고 막부득이한 어쩔 수 없는 경우면 뭐로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옆으로 앉아서 이렇게 술 마셔야 돼. 그런 것을 이제 마치 지 동갑 친구나 타관 나그네에게나 하는 것처럼 막대해. 백상이니 술 두슈 조백이지 하고 말버릇이 고약해. 저 새끼 나랑 11살이나 차이 나는데 나한테 반말해. 발 개키고 앉아서 정면으로 술을 먹어. 내 앞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워. 이런 괘씸할 도리가 없었다라는 건 누구의 생각? 백주사의 생각.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새끼. 또 나이도 나이인데 문벌이나 지체를 가지고 논한다면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이래봬도 나 백주사는 3대조가 진사 하찮기는 하지만 벼슬 과거 시험 합격했고 그 첩지가 시방도 아직도 버젓이 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할아버지가 받아온 공무원 임명장이 아직도 있어 집에. 5대조가 호조 판서를 지냈고 족보에 그렇게 올라있지. 7대조가 영의정 족보에 그렇게 써있지. 이런 명문 가족 거족의 집안이야 나는. 그리고 내 12촌이 군수고 12촌의 아들이 촌장이고 그리고 시방은 원수의 독립인지 마르크스 때문인지 다 그렇겠다라고 하지만 아무튼 2달 전까지도 어느 놈 그 앞에서 기침 한번 크게 못하던 백부장 훈 8등이 일본 정부한테서 훈장도 받고 경찰서 경제계 주임이던 백부장의 어르신네 백주사 아닌가. 2달 전 그때까지만 했었어도 방산복이 이 자식 내 앞에서 눈도 못 마주치고 일단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될 놈이 이놈 이 자식 이거지. 일본 놈들 일제강점기에 일본 놈들한테서 훈장을 받았다? 요 새끼 요거 친일행위 했었던 놈인 거야. 일제강점기 친일행위 하면서 엄청 떵떵거리면서 살았었는데 근데 11살이나 차이 나는 놈이 집안도 차이 나는 놈이 나한테 저렇게 막해?
이놈 하고 호통을 하며 당장 물꼬를 내렸만 그 좋은 세상 백주사에게 있어서의 일제강점기 어디를 가고 이지경이라는 말인가 신분이라든지 권세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 그것을 몰랐다. 방산복이는 남의 집 머슴이었고요. 돈 벌려고 일본 갔고 중국도 돌아다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36의 연합군 포로 소롱소의 이야기를 하고 신기료 장수 이거 구두수선공이야. 구두수선공 하다가 미군의 S소위를 만나서 그의 통역사가 되면서 미군의 권세의 빌부터 미군의 권세에 빌붙어서 자기 자신도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 당시에 미군을 누가 건드려? 암튼 그만치나 혼란스러운 백주사에 왜 혼란스러워? 방산복이랑 자신이랑 신분 권세가 역전되어서 거기에 되면 미스터 방의 방산복의 근지야 경력은 아주 보잘것이 없었지. 미스터 반의 증조가 타관 남의 동네에서 떠들어온 명색 없는 사람이었었다. 그 조부가 고을의 아전이었지. 그 아비가 집신장수 나이 70에 고로롱 아직 살아는 있지만 지금도 집신 곱게 삼기로 고을에서 첫째가는 방첨지가 바로 그였었다. 집신장수 아들 주제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방산복이는 먹고 자고 일하고 자식 새끼 만들고 할 줄밖에 모르는 상일꾼이었다. 내가 아는 방산복이는 막노동꾼이었지. 그나마 30을 바라보는 남의 집 머슴살이로 이 집 저 집 살고 다니던 코삐뚤어진 방산복이었었다. 코가 이렇게 30도 정도 휘어 있다라고 아까 나왔었죠? 이렇게. 외양적 특징, 풍자조롱하는 거야. 이렇게. 난 놓고 기역자도 못 그리는 판무식이었었다. 글도 몰라. 상일꾼인 바엔 남의 세토, 소장농이라도 해서 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나이 30을 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만 하면서 콧빗두리 삼보기가 하루아침 무슨 생각이 났는지 돈벌이를 한답시고 아침 저녁 간대 없이 부모에게다 처자식 맡기고 훌쩍 일본으로 떠나버렸어. 그게 12년 전. 빨간색 체크. 돈벌이 간답시고. 돈 벌러가 아니라 돈벌이 간답시고. 네가 무슨 돈을 벌어? 방산복의 행위를 조롱하는 서술자의 주관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는 부분. 떠난 지 7, 8년 만에 별반 신통한 벌이도 못하는지 돈 한 푼 보내오지 않더니 하루는 느닷없이 중국 상해에 와있다 기별을 했었지. 근데 어때? 7, 8년 동안 일본에서 살았으면 일본어 애지간하게 좀 배우긴 배웠겠지. 그리고는 감감소식이다가 3년 만에 퍼뜩 고향에 돌아왔다. 중국에서도 3년 살았어. 그럼 중국어 또 조금 하겠지. 10여 년을 지 말맞다나 동양삼국 물 골고루 먹고 다니면서 별로 때가 벗은 것도 없어 보이고 성공한 것 같지 않고 행색은 헤어진 양복 누더기에 볼꼬맨 구두짝을 꿰어들고 있는 모양이 군데군데 김질은 했지만 빨아달린 무명 고의적삼을 잃고 고향을 올 때보다 차라리 더 초라한 것 같았다. 늙은 어미 아비와 젊은 가족의 뼈품으로 버는 것을 얻어먹으며 굶으며 하면서 한 1년 빈둥거리고 놀던지 갑자기 무슨
반성을 했는지 이번엔 처자식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어. 이렇게. 그래서 이후부터 본격적인 사건은 서울에서 벌어지는 거지. 다음 페이지. 서울에 올라와서 현조동 비탈에 당시 가난한 동네야 다 찌부러진 행랑빵을 얻어 살면서 새빵살이를 하면서 처음에 1년은 용산에 있는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 다니며 입에 풀칠했고 이동안 그는 상해에서 귀로 읽힌 토막 영어가 조금 더 진보되었고 일본에서 일본어 좀 배우고 중국에서 중국어 배우면서 영어 요만큼 배웠는데 여기에서 일하면서 영어 조금 늘었어. 다시 1년이냐는 그건 역시 상해에서 익힌 기술을 미천 삼아 구두 직공으로 구두방에 다니며 그럭저럭 살고 일본이 싸움에 지느라고 구두를 너무 해뜨려 가죽이 동이 나서 구두방이 너나 없이 문 닫을 때 할 수 없이 괴짝 함께 걸머지고 신기료 장수로 나서고 말았다. 여기 요만한 나무로 된 상자에다가 이렇게 도구 집어넣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구두 수선공 했었던 거야. 골목골목 돌아다니며 종로복판의 큰 길에 앉아 신기료 장수를 하다니 자연 서울에 온 고향 사람 눈에 종종 뜨일 수밖에. 뭐요? 저거 먹고 살고 돈 벌러 간다고 처자식 데리고 서울 가더만 구두 수선공하고 앉았네? 고향의 소식이 퍼지자 누구 한 사람 칭찬이 없고 빈정거리는 소문뿐이었다. 일본으로 천국으로 10여 년 타국바람 쏘이고 온 놈이 고작 고거야? 고고? 신기료 장수야? 부전자전이구먼. 아범은 집신장수, 아들은 구두 깁는 장수. 아이고, 아마 신발 명당에다 무단을 썼나? 라면서 그냥 비꼬면서 놀리는, 무시하는 사람들인 거지. 사실 요즘 시대에는 또 저렇게도 말하면 안 되지. 저건 직업 비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지는 미천하고 속에 든 것 없고 가랑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생화, 직업이라는 게 고작 거리에 앉아 오가는 사람 헤어지고 꼬린내 나는 구두짝 꿰매어주고 징박아주고 닦아주고 하는 천업이라고 하던 그 코빗둘이 삼복이었었다. 백주사 눈에는 이걸로밖에 안 보여. 백주사 눈에는 이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이런 발칙한 놈, 이런 고얀 놈. 겉으로는 비위 맞춰주면서 속으로는 무시합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사자성어 표리부동. 백주사는 생각하자니 이렇게 분개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너무 억울한 거야. 옛날엔 쳐다도 못 볼 11살 차이 나는 놈이 기껏 해봐야 신기료 장수였었던 놈이 내 앞에서 술 똑바로 마시고 담배 피면서 반말 섞어서 얘기하고 있어? 미쳐버리겠는 거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던 코빗돌이 삼복이가 그야말로 조상님 무덤이 명당에 들었단 말인지 무슨 조화를 지녔는지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훌륭이 되고 부자가 되고 미스다방인지 구라다방인지가 되어가지고 온갖 호강을 하며 천하에 무서울 게 없고 기광이 막 나서 이런가 기세가 등등하고 한편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었다. 신기하고 부럽고 안타까워하는 건 누구야? 백주사. 백주사의 심리가 직접 나타나 있고
방산복이가 훌륭이 되고 부자가 되고 호강하고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고 기세등등한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 미군 소위 S의 통역관이 되면서 그런 거지. 소위면 그렇게 높은 계급도 아닌데, 장교 중에 제일 밑인데. 사람 운수란 참 모를 일이야. 빨간색 미리 체크. 방산복이 성공한 까닭을 서술자가 직접 설명해 줄 거예요. 얘 왜 이렇게 훌륭히 부자 호강했는지. 판소리 사설의 문체. 백주사는 절절히 이렇게 탐복도 아니 못했다. 콧비뚜리의 이러한 발신, 성공은 백주사가 희한히 여기는 것처럼 명당, 조화, 신기한 곡절이 아니고 그거 지극히 간단하고 수월한 거였어. 다만 몸에 지닌 재주 가운데 총기가 좀 많아서 일찍이 영어 몇 마디 익힌 걸 잊지 않는 특수 조건이 없었다라는 건 아니지만 영어 몇 마디 할 줄 알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성공한 거야.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정도의 영어 실력이면 이 시대에 태어났잖아. 진짜 어마어마한 권세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 다음 페이지. 중간 줄거리. 해방 이전 길거리에서 신기료 장수하던 방산복은 해방이 돼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 왜?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일본 놈들이 없어지니까 내 맘대로 구두 수선비를 받을 수 있었어. 옛날에 뭐 한 10,000원이면 고치던 거 30,000원 주시오, 50,000원 주시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돈을 줬거든. 해방이라는 게 좋네. 돈을 버니까. 그랬는데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다 가격을 올리고 내가 구두 수선하려면 재료를 사와야 될 거잖아. 재료비도 올라가지고 사실상은 또 지가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아이씨, 광복돼서 좋은 줄 알았는데 개뿔, 아이씨, 좋은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미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고 돈을 벌 방법을 떠올라. 양복 사입고 시장에 가서 말 통하지 않아 물건 사지 못하는 S소위를 도와주고 그 일로 통역사 일을 하지. S소위를 등에 업고 권세를 누리고 부를 축적해. 그래서 백주사를 우연히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백주사의 하소연을 듣게 되는 거다. 백주사가 어떤 놈인지는 얘기했죠. 친일행위했었던 놈. 밑으로 봅시다. 해방 전후 방산복이는 잘 나가. 해방 전에 백주사 놈은 경찰서 주임의 아버지 악덕지주 고리대금업자로 권력을 누렸지만 지금은 재산 빼앗기고 맞아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주면서 친일행위 했다라는 거지. 8.15 광복 전날까지 7년 동안 세 군데의 주재소와 두 곳의 경찰서를 전근하며 다니면서 파출소 정도 되죠. 200석의 추수의 토지, 10,000원짜리 저금 통장, 10,000원이 넘는 옷, 비단, 10,000원이 넘는 옆에 내의 폐물을 장만했다. 친일 행위를 하면서 부당하게 부를 축적한 거지. 남들이 줄인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옥처럼 하얀 정백 및 쌀이 몇 가마니가 있었고 반년일들을 남들은 못 가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 때마다 오르지 않는 일이 없었다.
쌀한가마니가 22만 원이야? 지금은 얼마나 하나? 쌀값. 요즘 쌀이 요즘 10kg에 3만 원이니까 38에 24, 24만 원 정도 하겠네. 24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22원이 24만 원, 그래 22만 원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일십, 백, 천, 일십, 백, 천, 만 배야, 만 배. 그렇지. 근데 얘 지금 통장에 아까 얼마 들어 있었대? 10,000원 있었대. 10,000원에 만 배면은 얼마야? 공 4개 더 붙이면 되지.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1억. 한 통장에 한 1억 정도 들어 있어. 이렇게. 그냥 그랬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오지게 해먹었어요. 이거야. 경찰서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2년은 더더욱 호화판이었다. 그래서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했을 때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비단 6통, 고무신 23켤레, 지키다비, 구두 8개, 빨래비누 3괴짝, 양말 50짝, 정종 13병, 설탕 1부대, 물건 이름을 한 줌씩 나열하며 친일파의 호화로운 모습을 강조해 줍니다. 이런 게 있었더란다. 서술자가 전해 들은 것처럼 얘기를 해 줍니다. 10,000원어치 여편내의 폐물, 10,000원어치 옷값, 10,000원짜리 저금 통장은 빼고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백주사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가는 조각도 모르게 산산조각이 나고 백선봉이 팔 부러지고 백손범이의 첩은 머리털 뽑히고 겨우 목숨만 살아서 본집으로 도망해왔다. 그러지 않겠어? 독립이 됐는데 이 친일파 이 새끼 가서 때려잡아야지. 이렇게. 한편 고을에서는 백주사가 자식에게 그런지 친일 행위를 시켜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거만하게 굴고, 야, 이 새끼 진짜 악질이다. 소작인에게 8할 80% 가깝게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해서. 어디가 있어? 소작농이 쌀 10가마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수확하면 8가마를 받아가는 거야. 이렇게. 고리대금도 하고. 백선봉이 도망에 와서 눕던 그날 밤 사람들은 백선봉이도 때려 죽여야 되고 백선봉의 애비인 백주사도 때려 죽이려고 백주사 집을 습격하는 거지. 집과 세간 모두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숱한 것을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 피신해서 목숨만 겨우 살아있는 판이었었다. 사람들이 그의 집을 습격한 거지. 백주사는 비싼 여관밥 사 먹으면서 울적한 거리를 오락가라. 이거 정신 못 차렸어. 이 분풀이를 어떻게 하지? 빼앗긴 돈과 물건을 어떻게 되찾지? 하여튼 나라 팔아먹은 놈들은 죽기 전에 절대 반성 안 해. 그래서 끝까지 잡아다가 죽여야 돼, 이런 것들. 그런 궁리를 했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었는데 방산복이를 만난 거야. 오늘 우연히 미스터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양 없이 걷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쓱 멈추면서 서양 사람,
같이 탔던 신사가 하나 내리더니 어쩌다 눈이 마주치자 요 신사가 방산복이야. 백주사 아니신가요? 신기료 장수 콧빛돌이 삼복이가 분명했다. 방산복이? 예, 삼복입니다. 자네가? 예, 이제 한창 때가 됐습니다. 저 요즘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고는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 끄는 대로 끌려온 거였다라면서 앞부분에 이제 그 술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지. 시간이 순서대로 가고 있어. 한번 거꾸로 가, 한번 거꾸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역순행적 구성이구나. 이거인 거지. 다음 페이지. 암튼 차려입은 모습, 집, 식모에 바느질하는 식모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신수가 훤히 트여서 말도 제법 의젓해진 것 같고 정말 개천에서 용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영화로움이 꿈이 되고 일장춘몽 하루아침에 몰락해서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어깨가 움츠려듦을 느끼지 아니치 못했었다. 이렇게 양복 입고 잘 나가는 방산복 앞에서 자신감이 없어졌어. 그런데다가 이 녀석이 방산복이가 언제적이라고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서 불쾌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날 생각이 나지 않은 것도 아니었지만 참았어. 왜? 방산복이 잘 나가거든. 빼앗긴 재산을 도로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해야 하니까.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게 분명했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길 재물을 도로 찾을 희망이 있을 것 같았지. 분풀이하고 재물 찾는 거라면 콧빛돌이 삼복이 말고 더한 놈이란데도 고개 숙이는 거에 상관할 바가 아니야. 백주사 어떤 놈이야? 정신 못 차리는 놈이지. 나한테 도움만 된다면 굽신굽신 할 수 있어. 백주사 어떤 놈이야? 기회주의자. 속으로는 방산복 무시하면서 아부하려고 하는 표리부동한 인물이지. 그러니까 여보게 미스터방 있는 말 없는 말 보태가며 일장 경과를 설명한 후에 자기가 독립 후 습격당해서 재산 다 빼앗기고 지금 도망 중이다 라는 설명을 한 후에 어쨌든 그놈들 말이야 한 놈도 냉기지 말고 죄다 붙들어다가 우두머리는 목을 썰어 죽이고 다른 놈은 뼈다구가 부러지게 두들겨 패주고 꿇어앉히고 항복받고 빼앗긴 곳 좀 찾아주고 집하고 세간 처부순 것 좀 말끔 다 무르게 하고 그렇게만 해주면 내 절반 재산 나눠줄게. 여보게 미스터방. 염려마셔. 선뜻 쾌한 대답이다. 정말? 아유 지금 당장이라도 내 입 한 번만 떨어지면 기관총맨 MP 헌병들 100명이고 1000명이고 들끓어 내려가서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고마워이. 복수하는 광경이 연상되며 미스터방의 손을 덥석 잡는다. 백골난망 정말 죽어서도 은혜를 갚겠네. 깡그리 죽여놓을 테니 보셔. 자네라면 어려마하겠나? 아유 빈말이 아니라 이승만 박사도 내 말 한마디면은 그냥 잽이한데 허세 부리는 거야. 미스터방은 그리고 냉수 그릇을 집어 한 모금 물고 꿀꺽꿀꺽 양치를 한다. 웬 버릇인지 미스터방은
미스터 방이 된 이후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다. 요게 뒤에 나오는 사건의 복선 역할을 합니다. 양치한다고 칫솔로 닦는 게 아니라 그냥 물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뱉는 거야.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휘 둘러보다가 노대로 성큼성큼 나간다. 집이 2층 집이야. 여기에서 술 마시고 있었거든. 여기 베란다지. 베란다에 이렇게 나가서 양치한 물을 오 하고 이렇게 그냥 뱉을 거야. 일어서서 노대로 성큼성큼 나간다. 노대는 현관 정통 위였다. 여기 현관문 위야. 그 걸쭉한 양침물을 노대 아래로 마음껏 쫙 뱉는 순간 공교롭게 그를 찾아온 소위 미스터 S가 현관문으로 들여서다 말고 서너 걸음 뛰어가지고 미스터 방 이렇게 인사했는데 이거 한물을 S 소희가 다 뒤집어 쓸 거야. 헬로 부르면서 얼굴을 쳐두는 순간 그만 일치가 되었다. 어때? 지금 동혁이 웃음 나온 것처럼 우연의 일치로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지. 질겁을 하며 이미 뱉은 양침물의 퀴퀴한 냄새와 더불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며 S 소위의 얼굴에 정통에 가서 촤르륵 유 데빌 이런 개같은 기급할 자식이라고 S 소위는 주먹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주먹을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손바닥을 싹싹 비비는 미스터 방의 턱을 쌍놈의 자식 하면서 어퍼컷으로 한 대 갈겼더라고. S 소위 앞에서는 굽실굽실대는 미스터 방의 이중적인 성격 한 대 갈겼더라고. 구어적인 표현 이런 거죠. 이게 진짜 소설 끝이야. 이제 방산복의 권세 끝나. 아우 속 시원해. 이런 해피엔딩이 어딨어. 이거지. 마지막 장면의 기능 방산복의 턱을 어퍼컷으로 갈기면서 끝난다. 방산복의 몰락을 암시하죠. 우연히 얻은 부와 권세는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다. 아우 신나. 쾌감을 불러일으켜 풍자의 효과를 높인다. 아우 신나 즐거워. 이런 것들은 다 죽어야 돼. 다음 방산복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물론 이제 여기에서 또 다시 훅 하고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밑바닥으로. 방산복과 백주 사이의 처지는 백주사가 잘 나갔었지만 해방 이후에는 방산복이가 훨씬 잘 나가게 됐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기회주의적 인물이 외세에 기대어 출세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거. 방산복이 같은 인간이 한둘은 아니야 사실. 다음 페이지. 백주사와 방산복이 함께 있으면서 다음과 같이 갈등하는 이유. 아씨 꼴배기 싫은데 자리 털고 일어설까? 아이 참아야지. 왜? 자기 재산 찾아오고 복수해야 되거든. 이렇게. 됐어. 이 작품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 빨간색으로 별표. 쥐상호의 대추시만한 얼굴에 앙상한 노란 수염 백주사 외양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 그의 집을 습격할 때 요거 설탕 이런 게 있었더란다. 건네는 듯한 설명, 말을 건네는 듯한 말투. 백주사는 속으로 저놈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어.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냅니다. 판소리 문체고. 다음 페이지. 어느 하나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됐어.
소설의 구성 요소는 소설에 있어서의 구성 요소는 내용적인 요소와 형식적인 요소인데 그 둘이 잘 연결이 됩니다. 미스터 방은요, 인물, 배경, 주제, 인물, 배경, 사건, 표현 방법, 갈등이 주제를 잘 드러내 줍니다. 소설적으로도 좋은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 실려 있겠지.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봅시다. 해방 후 미군은 군정기간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라고 공표했음. 영어는 강력한 생존 무기. 미군은 국공유 재산과 일본군의 재산을 군정청에 귀속하려고 했고 담당 관리인들은 통역관들이 결정했죠. 그래서 통역관이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게 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 통역관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부분. 나이 많고 문벌 지체가 높아도 반말하고 술 편히 마시고 자기 한마디면 미군이 움직인다고 큰 소리. 방산복이 어떤 놈이에요? 일단 시대를 잘 읽는 놈이기는 해. 처세에 밝아. 역사의식이 부재한 반민족적 인물이야. 친일파 놈의 청탁을 들어주니까. 오늘날 이런 인간 있을까요? 있겠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이생규장전 여기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오셔서 정리하죠. 소설이죠. 서사갈래. 일어날 법한 이야기,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를 허구적 인물과 사건으로 형상화한 소설. 인물 사건 배경이 있어요. 얘기. 미스터 방 내용에 대해서는 뭐 크게 보실 거는 없을 것 같고 이건 중요합니다. 미스터 방에서 서술자 중요해요. 작품 밖 서술자 3인칭. 인물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내면까지 서술하는 3인칭 전지적 시점.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인물을 희화화하여 부정적인 세태를 비판, 풍자합니다. 이생규장전 됐어. 다음 페이지. 미스터 방에 대한 개관 전체 얘기 정리하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물, 배경, 사건, 표현 방법, 갈등이 주제를 잘 뒷받침해 줍니다. 뒤로 넘어와서 여기 빈칸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요.